안녕하세요. 한입보감의 세입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드디어 호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겨울 내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박. 제가 일단 이 호박죽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박죽, 이 빛깔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노란색의 이 다양한 색소들이 몸에 들어와서 식욕도 돋구고 입맛도 좋아지게 하면서 비위 기능도 좋아지게 하는 거죠. 웃음이 절로 납니다. 양파, 감자 이런 거 먹다가 야, 이 새알이 역시 쫄깃쫄깃합니다. 같이 또 이 단팥이랑 참 맛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잠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박 또는 호박죽 또는 호박즙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산후에 붓기를 빼주는 데는 호박즙만한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가 쓰는 호박이 주로 늙은 호박, 청둥 호박이 되죠. 그런데 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우리가 산후 부정에 먹어야 될 호박이 늙은 호박, 청둥 호박이 아니라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호박이라고 합니다. 여기 호박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산후에 어혈을 빼주면서 붓기를 잡아주는 호박은 바로 이 호박인 것이고요. 우리가 산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붓기를 빼줄 때 쓰는 호박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채소 호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호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호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단호박 얼마나 맛있습니까? 입에서 아주 단향과 단맛과 약간의 전분과 향이 입안을 굉장히 향기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단호박이겠죠. 자, 오늘은 호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호박은 한자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남과라고 봅니다. 이 과는 이제 박을 뜻할 때, 이 과를 많이 쓰는데요. 참외라든지 덩굴 식물에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호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이제 한자로 호박도 있습니다. 한자로 호박. 이 한자 호박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제 오른쪽에 있었던 호박이 이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한글 호박은 제 왼쪽에 있었던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호박이 되겠죠. 요거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우리가 사실 호박을 일상적으로 왜 먹어야 되느냐? 호박을 사실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천연 물질들이 많아서 항산화를 통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거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가장 호박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역시 붓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흔히 늙은 호박, 청둥 호박 이런 호박류가 붓기를 빼는 데도 도움이 될까?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는 펙틴입니다. 펙틴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제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해서 붓기를 빼주고 적당한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칼륨입니다. 우리 인체에 나트륨이 많이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몸이 이제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부한 칼륨으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니까 또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박 중에서도 특히 이제 호박의 기본 맛 자체가 단호박뿐만이 아니라 모든 호박의 기본 맛 자체가 약간 단맛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단맛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보중이라고 그래서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붓기를 빼는데 일상적으로 먹게 되는 청둥 호박, 맷돌 호박, 늙은 호박이라고 불리는 호박도 있지만 그 이외에 애호박이라든지 조선 호박이라든지 주키니 호박 같은 우리 채소류 호박은
약간의 그 단맛으로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속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먹게 되는 채소가 되는 거죠. 또 이제 호박이 전반적으로 풍부한 성분 중에 하나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또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비타민 A로 이제 바뀌게 되면 비타민 A가 어디에 많이 쓰이는 거죠? 이 눈 건강에 좋죠. 그래서 우리가 또 호박을 많이 먹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타카로틴을 통해서 비타민 A의 주요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호박만 잘 드셔도 눈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박을 드실 때 다양하게 된장찌개라든지 청국장에 넣어서 수용성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이제 기름에 볶아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을 먹게 되면 가장 나도 모르게 느끼는 중에 하나가 호박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호박에 대한 이미지가 푸근하고 좋고 행복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는 L-트립토판이 풍부해서 L-트립토판이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몸에 들어와서 세로토닌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바로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호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호박 그러면 푸근한 이미지, 행복한 이미지를 저절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박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뒷영상에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호박 그러면 채소로 간단하게 드시는 것도 많지만 산후부종에 이 호박을 또 쓴단 말이죠. 이 산후부종에 호박을 또 쓰는데 그럼 산후부종에 우리가 먹는 이 채소 호박을 쓰는 게 맞느냐? 근데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게 되면 산후부종의 호박과 남과의 오용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원래 문헌에 나와 있는 전통적으로 한방적 원리에서 산후부종을 빼는 것은 이 호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호박을 원래 한의원에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박이 가격이 비싸고 실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냥 이 남과인 채소 호박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아마 17세기, 16세기 이후에 이 산후부종에 이 호박이 아니라 이 호박을 쓴 것은 차고 혼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잘못된 쓰임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원래 산후부종에는 이 호박을 써야 되는데 이 호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 문헌을 봐서도 그렇고 한의원에서 산후부종에 국한해서 쓸 때는 주로 이 광물성으로 분류가 되는 이 호박을 처방을 하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썼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늙은 호박, 청동 호박이 붓기를 못 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붓기에는 이 채소 호박을 쓰시면 그 채소 호박의 펙틴과 칼륨이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산후의 부종을 빼려면 늙은 호박, 청동 호박보다는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제대로 된 호박을 복용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호박 그러면 종류를 우리가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을 건데 호박의 종류가 정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호박의 종류가. 그래서 오늘은 그 수십 가지 호박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볼 텐데요. 흔히 호박 그러면 동양계 호박, 그러니까 고유의 우리 종이다 라고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많이 먹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서양계, 그 다음에 이제 페포계라고 하는 세 가지 어떤 큰 분류의 호박이 유통이 됩니다. DNA 분석을 통해서 요즘은 5개까지 분류를 하는데요. 그냥 3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호박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계 호박 그러면 무슨 호박이냐?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조그만 이 애호박. 그리고 예전에 시골에서 그냥 호박을 키우게 되면 그냥 둥글둥글하게 나던 조선 호박. 요 2가지가 동양계 호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계 호박이 주로
출산하고 산모들한테 많이 먹게 되는 늙은 호박, 청둥 호박이라고 또는 맷돌 호박이라고 불리는 이 늙은 호박. 그 다음에 단호박. 유식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종류죠. 그리고 이제 호박죽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단호박은 서양계 호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포계 호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페포계는 이제 영어로 페포 이렇게 쓰는 건데요. 여기에는 주로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주키니 호박이 들어갑니다. 주키니 호박. 그리고 이 세 종류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 동양계 호박이 조금 더 고전적으로 일찍 국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계 호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임진왜란 이후에 좀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게 이제 페포계 호박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뭔가 속성으로 빨리빨리 키워서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채소가 필요한데 그렇게 개량되어서 빨리 자라도록 개량된 호박이 주키니 호박입니다. 그래서 이 페포라고 하는 뜻이 약간 표주박 같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가 끝나고 난 뒤에 들어온 거로 이 주키니 호박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호박이 크게 세 종류로 나뉘고 있고 여기에 이 분류에 따라서 각각 호박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꿀입니다. 꿀. 야, 이 꿀 한번 보십시오. 꿀. 야,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꿀을 이 원상태 그대로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이 축축축축축 나오는 거 보십시오. 네. 아우, 진짜 달다. 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쳐다볼 때 얼굴에서 눈에서 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을 바라볼 때 제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진짜 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꿀 떨어지는 거. 오늘은 이 꿀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꿀 그러면 한자로 100밀입니다. 100밀. 이상하죠. 꿀은 노란색이 분명한데 왜 흰 백자를 쓸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꿀이 원래 벌집 내에 있을 때 하얀 불이 나와 있는 그 벌집에 들어있는 꿀을 약으로 써서 백자, 흰 백자를 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곶감을 겨울에 말릴 때 바깥쪽에 흰 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단맛도 더 나고 맛있듯이 맷돌호박, 청둥호박도 오래 보관하게 되면 밖이 허옇게 바뀌잖아요. 그 흰 분이 나오는 게 진짜 꿀이다. 그래서 백자를 쓰는 겁니다. 이 밀자를 쓰는 이유는 꿀벌집 자체가 아주 조밀하게 밀도가 높다. 그래서 이 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꿀의 한자가 100밀이 되는 겁니다. 뭐 꿀 그러면 관련해서 벌 그러면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그 육식 쪽에서 마치 이제 소고기처럼 여기서 나오는 프로폴리스, 구내염에 쓰는 건강기능식품의 재료죠. 그리고 화분, 약간 느끼하긴 하지만 정말 그 자연강장에 좋은 로얄 젤리. 그리고 이제 말벌을 그대로 이제 말벌즙을 사용하게 되는 노봉방.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초를 쓸 때 원래 초의 재료가 이 꿀벌즙에서 추출한 천연 왁스죠. 그야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 100밀입니다. 100밀. 그래서 이 100밀 꿀의 특징은 뭐냐? 이것도 평이하다. 꿀의 MBTI는 경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꿀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좋고 나쁨이 있는데 왜 연인들 사이에서는 MBTI도 필요 없이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본인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좋잖아요. 그 좋을 때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얼굴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꿀 떨어진다 표현을 쓰는 이유가 꿀 자체가 평이하다. 그리고 성질이 따뜻하다. 몸에 들어오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감싸준다. 그게 이제 꿀의 MBT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싹신이 쑤시고 오장육부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좋은 꿀을 적당하게 드시게 되면 오장 자체를 다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폐가 안 좋아서 호흡이 잘 안 될 때,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이 두근거릴 때, 비위가 안 좋아서 체키가 있을 때, 콩팥이 안 좋아서 소변을 잘 못 볼 때, 간이 안 좋아서 해독을 못 할 때, 그 어느 순간에라도 꿀을 잘 이용을 하시게 되면 오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장을 골고루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뭐 밖에 나갔다가 왔더니 삭신이 쑤신다, 뭐 무릎이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몸 여기저기가 아프면서 통증이 생기는 일이 많죠. 그럴 때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마취 통증 클리닉에서 마취제도 받고 뭐 파스도 붙이고 진통제도 드시는데 사실 가장 내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할 때 1차적으로 조금 드시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꿀입니다. 꿀. 내 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 몸에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1차적으로 치료하고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꿀입니다. 통증을 없애줍니다. 꿀의 단맛이 가지는 그 고유한 특징이죠. 그리고 해독. 내가 뭔가를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 걸리고 배탈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꿀을 조금 해서 꿀물을 드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전날 과음을 하셨을 때 다음날 꿀물 타서 드시잖아요. 알코올 해독할 때 꿀물을 드시는 이유가 꿀 자체가 해독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꿀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최근에 10대, 20대들부터 비롯해서 인스턴트, 전거푸드,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 크론십병처럼 다양한 그 장에 어떤 불편한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도 1차적으로 먹여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꿀이죠. 그래서 이질에 쓴다. 이질이 곱동이거든요. 크론십병 때 보는 그 변의 상태를 곱동, 이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꿀하면 또 떠오르는 게 프로폴리스랑 마찬가지로 구내염이죠. 구내염. 입안이 헌데, 그러면 입안이 헌데 프로폴리스를 쓰셔도 좋은데 또 한 가지가 이 백밀, 아주 좋은 꿀을 가지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꿀 자체 원액을 제가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이렇게 티스푼으로 떠서 입안에 오래 물고 있는 겁니다. 삼키지 말고 꿀 원액을 입안에 물고 계속 오래 있으신 거죠. 천천히 뭐 10분, 20분. 물론 뭐 녹아서 점점점 들어가겠지만 삼키지 말고 최대한. 그래서 구내염 때는 꿀을 오래 머금고 있으면서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연세가 드시면 눈도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중년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노안이 오게 되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청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질 때 뭔가 조금씩 드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꿀이다. 귀와 눈을 밝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꿀은 일반 그냥 양봉한 꿀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재래식 꿀, 자연 그대로 있는 꿀이 사실은 조금 더 우리 몸에 유리하겠죠. 우리가 사실 회를 먹으러 갈 때도 양식 회도 좋지만 이제 화로 그냥 잡아 있는 것, 그걸 그대로 먹는 게 훨씬 더 신선하고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양식으로 드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갓 잡아 올린 그걸 화로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어떤 자연 그대로의 기운을 느끼기 위한 건데 꿀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위 속에서 꿀이 생성된 석청 또는 석밀 또는 나무 속에서 자란 목청 또는 목밀, 그게 최소 2, 3년 정도를 묵어야 이게 약효가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양봉꿀을 저렴하게 간단히 쓰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약으로 쓰려면 이렇게 또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품들 중에서 묵어서 좋은 거는 몇 개 없거든요. 다 신선한 게 좋은데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서 묵혀서 좋은 것. 예를 들어서 귤 껍질도 3년 이상 묵힌 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묵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석청, 목청 바로 따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묵혀 있는, 그래야 흰 분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써야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조금 더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는 양봉꿀 간단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꿀을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꿀과 생강즙을 섞는 겁니다. 꿀과 생강즙. 그래서 꿀 반, 이제 생강을 강판에
생강을 이제 강판에 이제 갈아가지고 면포로 짜서 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꿀과 이제 생강즙을 따뜻한 물에 반반 타서 본인 기호에 맞도록 조금씩 드시는 것. 그게 꿀을 효과적으로 약처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 좀 채기가 있는 것 같다, 또는 유사협심증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정확하게는 내시경을 한다거나 심전도를 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지만, 댁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불편하다 그러면 꿀만 드셔도 좋지만 꿀이랑 생강즙의 조합으로 흉통, 그리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잘 체한다, 그럴 때도 식체 있을 때도 이렇게 하루에 한 잔 정도,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이제 구하는 꿀은 대개는 이제 양봉꿀이죠. 양봉꿀과 목청, 석청 같은 이제 재래꿀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건, 양봉하는 것은 그 꽃이 피는 순서대로 이제 그 채꿀을 하게 되면, 채집을 하게 되면 그 꿀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서,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게 이제 아카시아죠.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채취하게 되는 꿀로 이제 그 꿀을 만들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아카시아가 이제 많이, 아카시아 꿀이 많이 채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카시아랑 유채 같은 것들이 섞이면서 잡화 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늦게 채취하는 꿀이 양봉에서는 밤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가장 이제 그 꿀 색깔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먹었던 게 아카시아 꿀이거든요. 아카시아 꿀이 가장 선명하고, 잡화가 그 다음에 진하고, 마지막에 채취하는 밤꿀이 이제 가장 진하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이 양봉되는 꿀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도 좋고, 본인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목청이나 석청, 2, 3년 묵은 걸 가지고 좀 제대로 해서 본인 몸에 맞게 생강이랑 섞어서 같이 드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셀코TV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미론,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계속 일관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건 아니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또 제가 잘 모르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 댓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동지에 챙겨 먹던 그 팥죽, 이 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얼굴처럼 곱습니다. 팥이 보게 되면 이 입자가 작잖아요. 그죠? 이 팥이 입자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 팥이 한자로 적소두, 이 팥을 가지고 여기 이제 만든 팥죽이 있습니다. 야, 이 겨울에 또 이 팥죽 한번 먹고 넘어가야 그의 한 해의 애군을 없앤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시풍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새알이 기가 막히네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먹고 오늘은 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팥 그러면 한자로 본초로 적소두라고 합니다. 빨갛고 작은 콩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제가 계속 그 셀코TV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모든 먹거리는 고유의 성질, 고유의 MBTI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적소두는 평이한 성질입니다. 평이한 성질.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드셔도 또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질이 평이하긴 한데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오이나 참외처럼 차게 작용을 할 것인가, 뭐 생강이랑 계피처럼 따뜻하게 작용할 것인가가 또 체질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또 중요한 어떤 그 정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적소두인 팥은 한, 차기도 하고 온, 덥기도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체질적으로 몸이 더운 분들한테 팥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서늘하게 차게 작용하기도 하고, 또 몸이 찬 분들한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쪽으로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차거나 덥거나 이제 상반된 가치가 또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맛은 달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팥의 그 단맛은 사실 설탕을 넣은 건데요. 전통적으로 달다라고 하는 것은 설탕을 넣었을 때 단맛이 아니라 팥이 갖고 있는 은근한 맛 자체가 원래 단맛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달다. 그리고 약간 나중에 팥을 이렇게 물에다가 팥을 담궈서 그 팥물을 먹어보게 되면 시큼한 냄새가, 시큼한 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산미, 신맛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이 없다. 모든 음식 중에서 독이 있으면 안 되는데 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팥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를 뭘 가지고 있죠? 지금 어쨌든 현대인들은 다이어트가 큰 화두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생각을 할 때 뭐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렇게 음식들이 생각이 나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팥 다이어트,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죠. 팥이 왜 이 다이어트에 쓰이느냐? 팥의 기본적인 효과가 바로 이뇨작용입니다. 이뇨작용. 팥의 대표적인 효과가 이뇨작용이고, 또 몸에 여러 가지 고름이 자꾸 생기고 몸에 염증이 생길 때 그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몸에 염증이 필요 이상 생기다 보면 그 염증 때문에 이제 비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붓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이제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당뇨인들이 밥을 드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사실 당뇨인들이 가장 그 골치 아프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이 마른 겁니다. 또는 당뇨인이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40대, 50대 중년이 지나서 자꾸 입이 마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먹어도 그 갈증이 해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밥에다가 뭐 현미밥이든 백미밥이든 당뇨인들은 백미 빼고 현미밥을 드셔야 되겠죠. 그 밥에다가 팥을 거의 반 가까이 섞거나 한 3분의 1 섞어서 드시게 되면 팥을 많이 드시게 되면 쏘갈,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팥이 이뇨작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게 소변으로 나가야 될 게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 잡아주는 걸 이뇨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몸에 붓기도 있지만 설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붓기라 그러고 그 수분이 소변으로 나가야 될 것이 필요 이상 대변으로 나가게 되면 설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으로 나가는 수분을 소변으로 나가도록 그러니까 설사를 잡아주는데도 이 팥이 좋습니다. 설사. 그래서 최근에 10대, 20대들이 자꾸 이제 인스턴트라든지 정크푸시라든지 패스트푸시 많아지게 되면서 그 궤양성 대장염, 크론십병이 10대, 20대들도 많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적용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볼 수가 있는 게 팥밥입니다. 팥밥 또는 팥죽, 찹쌀을 약간 넣고 그래서 그런 설사, 이질이라고 하는 게 그 전통적인 표현, 그 우리 한글로는 곱동인데요. 이게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십병일 때 혈변을 본다든지 농변을 보는 상태를 이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질일 때 이 팥을 1차적으로 약처럼 이 밥을 이렇게 쓰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몸이 자꾸 붓는 수종 창만에 이제 쓰는 건데요. 여기서 팥에 그러면 이로움만 있느냐? 팥에 이로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팥에는 동시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팥을 오래 먹게 되면 몸이 야위고 몸이 검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팥이 당연히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몸이 마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몸이 검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 몸이 검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기 때문에 대사율이 떨어지게 되고 컨디션이 나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팥이 이뇨에 도움이 되고 붓기를 빼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너무 주력으로 밥처럼 드셔서는 안 되고 한시적으로 드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제 마르게 하고 검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팥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팥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동지 석 달에 팥을 먹는 이유가 팥죽을 먹는 이유가 애군을 없애고
나쁜 잡기를 없애고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팥을 먹는 거죠. 그래서 팥의 또 다른 영양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통 세시 풍속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현재도 실생활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산신, 필요 없는 잡신을 이렇게 물리치는 게 또 이 그 팥의 효능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팥떡, 시루떡을 언제 씁니까? 팥떡, 시루떡을 여러분들은 언제 쓰시죠? 주로 고사를 지낼 때 많이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팥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귀신을 쫓는다, 애군을 쫓는다고 하는 딱 두 가지 넘버 원, 투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숭아, 하나는 팥. 이 두 가지가 흔히 귀신을 이제 쫓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전우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나쁜 귀신을 복숭아 가지로 막판에 찔러서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복숭아 말고 귀신을 제어하는데 많이 쓰는 게 바로 팥입니다. 그래서 팥이 뭐 차를 산다거나 개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잡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고사의 목적으로 지낼 때는 팥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은 흠양이라 그래서 향을 통해서 와서 같이 가족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신을 쫓게 되는 팥떡, 시루떡을 쓰게 되면 또 이제 흠양을 해서 그 제사상으로 조상신들이 못 온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또 지역이라든지 또 가족들의 그 가족들에 또 따라서는 그 제사 때는 또 이제 팥떡, 시루떡을 안 쓰시는 집들도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몇 년 동안 팥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셨던 30대 여성분이 계셨었는데 팥을 365일 하루 3끼를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게 되니까 팥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팥을 오랫동안 드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아까 앞에서 이제 신을 떨어뜨린다고, 신을 흐트러뜨린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때 신은 잡신, 귀신도 있지만 본인의 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오래 드신 분들이 정신이 산만해지는 경우도 제가 가끔씩 보기 때문에 팥 좋다고 남용하시지 마시고 한 번씩 기호에 따라서 적절하게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